사실 오늘 같은 날은 영 의욕이 안 나요. 이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의욕이 안 납니다. 에, 오늘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뭐 크게 악재가 될 만한 내용도 없고, 유럽의 이탈리아의 그 코로나 확산세 이러고 뭐 악재죠. 악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콜센터 구로구에서 발생한 콜센터 그 확진자 아까 보니까 100명에 육박한다 그래요. 콜센터 직원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친척 지인들 해서 한 100명 가까이 그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거라서 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지수 하락을 보면은 정작 개인들이 매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주도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일이 만기니까,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니까 저는 오늘의 매도는 그냥 플레이였다 생각합니다. 플레이. 그러니까 매도 플레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몰아붙인 거죠. 왜냐하면 매수세가 취약하니까. 지금 국내 뭐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아직 매수 안 하고 있고, 외국 개인들도 도망가면서 매수하는 그런 그 흐름이에요. 도망가면서. 그렇게 도망가면서 매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매수는 사실 매수 강도가 약하죠.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갖다가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그러니까 공격적 매수, 공격적 매도예요. 그렇죠. 공격적 매수나 공격적 매도. 이 공격적 매수나 공격적 매도는 무조건 사야겠다. 무조건 팔아야겠다. 그게 이제 공격적 매수나 공격적 매도죠. 그러니까 위의 호가를 잡아먹는 매수, 또 혹은 아래 호가에 때리는 매도. 요게 이제 공격적 매수나 공격적 매도인데, 지금 뭐 오늘 지수가 내린 것은 이 공격적 매도가 강했거나 혹은 공격적 매수가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공격적 매도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지수 차트하고 외국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양상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4,639개 순매도입니다. 기관은 5,200개 순매수고, 특히 금융투자는 8,500개를 순매수했네요. 근데 4,639개 매도인데 사실 3시까지는 만계약 매도였거든요. 만계약 매도.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그냥 줄기차게 아침에는 그랬지만 11시 좀 넘어가면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쭉 유지하다가 3시부터 갑자기 매수로 돌아서 가지고 장 마감에 매도 포지션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매도를 확 정리해버렸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장 마감에 보니까 겁난다 이거지. 1900포인트에서 확 내려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도를 정리했는데 정작 지수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정작 지수 모양 보면은 마지막까지 큰 뭐 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잘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지수가 급하게 지지를 잘 받다가 내려온 게 1930 뭐 한 몇 포인트에서 있다가 요 하락을 급하게 한 게 요 위치거든요. 1시 한 뭐 20분 정도? 그 정도 위치란 말이죠. 1시 20분 정도 위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정도죠. 1시 20분 정도면 이제 여기 정도란 말이죠. 여기 정도인데 여기 정도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 내려왔는데 확 내려온 거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악재도 있는 게 아니고 선물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했다가 아마도 여기서 아마도 좀 이제 불안을 느낀 것 같아. 그냥 불안을 느낀 것 같아. 아침에 요 아침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반등을 누렸죠. 10시 좀 코로나가 좀 그래서 이렇게 기침하는 것들 다 싫어하는데 그냥 기침 나온 거예요. 감기 걸린 거 아니고.
10시 보면은 10시에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시. 10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20분 정도. 그래서 이제 오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좋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대를 했다가 발표 내용이 별로 달갑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매도가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참 한국도 걱정된다. 구로에 뭐 어제 131개였는데 오늘 240개로 늘었으니까 100개 이상 증가, 100명 이상 증가했단 말이죠. 걱정된다 해가지고 이제 매도 나왔다가 1930한 3포인트 정도의 지지를 받았어요. 받고 있었는데 그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급격한 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은 매매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니까 선물이나 뭐 또 현물이나 마찬가지로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대 포지션 정리가 있을 것이다. 즉 매도 포지션 정리 환매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단기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 올라갈 힘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 손절 매도 한 것 같아요. 손절 매도. 그 손절 매도가 이렇게 이제 급락을 만들었다. 1935에서 1900까지 한 35포인트의 단기 하락을 만들었다. 요때까지 뭐 외국인들 뭐 큰 변화가 없단 말이죠. 1시부터. 그렇죠? 1시부터 뭐 큰 변화 없죠. 여기 뭐 외국인의 뭐 강력 매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도 그랬고, 뭐 현물도 뭐 그때 뭐 1시 정도에 기관 외국인이 뭐 매도를 많이 했거나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좀 했나, 요거? 조금? 그쵸? 뭐 그런 건 좀 있었겠죠. 현물을 조금 많이 했다. 뭐 6,800개 정도니까. 현물을 한 2천억 정도? 1,000억 정도 그 정도 매도한 것 같죠? 그때 1시부터. 그러니까 그 정도 매도로 지수가 이렇게 확 빠졌다라는 것은 그냥 기술적으로 손절매했다. 뭐 이렇게 봅니다. 1시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대략 한 5천원 매덕에서 이게 큰 게 아니거든요. 큰 게 아닌데 뭐 3시까지 뭐 큰 매도는 아니었어요. 외국인들도 큰 매도가 아니었고 누가 뭐 이렇게 크게 매도한 것은 없었는데 이게 팍 빠진 것은 기술적 손절 매도. 워낙 시장이 좀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면서 조금 들어줬는데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제 손절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선물옵션 만기가 이제 내일이니까 만기가 되면은 이제 그 선물옵션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특히 옵션은 그렇죠.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1900 깨질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큰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적 매도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일이 이제 이 반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게 또 급하게 또 반대가 확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반대가 나오게 되면 또 지수가 단기로 크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 1900이라는 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또 이게 마지막에 제가 뭐 늘 말씀드린 거지만 추세 하락 구간에 발생한 장대 음봉은 마지막 매물들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추세의 말미에 발생하는 장대 음봉은 마지막 매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떠리 매물이 될 수 있다. 뭐 요때도 뭐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가면 갈수록 음봉이 커졌다가 요날 딱 이렇게 나오고 나면 바로 이제 반등으로 가잖아요. 쌍바닥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1900이라는 자리가 거의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상황이지겠죠. 상황이라는 얘기는 뭐 뉴욕 시장이라든가 또 유럽 시장이라든가 요런 거의 흐름에 따라서 또 무슨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 크게 악재가 될 만한 대규모 감염자가 생겼다든가 또 이태리에서 이제는 프랑스나 독일로 확 확산이 됐다든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유럽이나 뉴욕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또 이제 좀 피폐해지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대반전이 나왔다면 또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심리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그 변수가 크다.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1900까지 내려와서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 해서 추가로 내려가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의 상황 자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선물 지수 흐름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간략히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뉴욕과 유럽의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 이것도 좀 보고, 도메인이 이전됐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 시장, 또 유럽은 현물 시장, 그거의 흐름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한민국은 242개로 어제보다도, 어제 131개 좋았는데, 또 확 늘어나면서 조금 그랬죠. 자, 글로벌 시장의 흐름입니다. 먼저 중국은 다시 또 조금 늘었어요. 확진자가. 조금 20몇 명 하다가 오늘 196명 늘었네요. 이탈리아가 어제 1700명대에서 977명대로 많이 줄었죠. 요거는 그렇고 많이 줄었습니다. 한 절반 줄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란은 역시 여전히 958명, 이란이 9000명이 됐어요. 사망자가 354명이고, 이태리는 631명. 이탈리아는 이제 고령자가 많다라고 하죠. 스페인이 말이죠. 스페인이 417명 증가입니다. 이거 좀 불안한 거죠. 확 늘었습니다. 프랑스도 372명 증가, 독일도 315명 증가, 미국이 286명 증가. 이렇게 상황 보게 되면은 이제 유럽은 본격적으로 확진자, 이제 감염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태리가 피크를 치고 조금 내려가는 그런 이제 모양이지만, 반대로 프랑스하고 독일은 점차 확산세가 강해지는 375명, 300명대로 확산이 강해지고 있고, 미국도 드디어 2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을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아니면 미국에서 독감으로 1년에 2만 명에서 7만 명 사이 평균 한 3, 4만 명 정도 죽는데, 코로나 해가지고 몇 명 확진자 나왔다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 코로나? 그래, 맨날 유행하는 독감이잖아. 겨울이면 오는 독감인데, 그 독감이 유행하면 조금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독감으로 많이 사망하지. 몸 안 좋았던 분들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게 대단한가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그 중국 우한 지방을 휩쓸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뭐가 있다면 또 큰 것 같고, 굉장히 전염이 빠르다. 그러면 호들갑을 좀 떨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상황을 봤는데, 다른 나라도 중국처럼 그렇게 그렇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인가는 좀 가봐야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태리가 이제 굉장히 조명을 받았습니다. 10,000명 정도로 확 늘어났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롬바르디아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방이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점차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을 중지시켰어요. 이동을 중지시켰다. 이동을 중지시켰어?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이동을 중지시키니까 이거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 맨날 감기들 걸리는 건데, 걸려가지고, 대부분 다 그냥 잘 지나가잖아. 감기약 먹고. 근데 그 중에 좀 많이 좀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고생 좀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독감이라는 게 워낙 전염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하게 보는, 트럼프의 트윗처럼 그게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보는 그런 이제 그가 됐죠. 우리나라도 다 마스크 쓰고 정말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또 드라이버 스루형 검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또 한국을 배우자 이렇게 또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좀 실험하고 그 아이디어를 또 실행하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한국이 또 한번 또 뜨긴 떴는데, 뭐 좋지 않은 걸로 뜨니까 별로 뭐 기분은 안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많이 고생들 하고, 또 사실 한국은 사망자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사망자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일단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망자 많지 않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사망자가 많지 않다라는 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혹은 많이 검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병이 좀 약한 사람들도 다 하여튼 다 검진을 했다라는 거죠. 최대한 막으로 누르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어찌되었거나 이것이 이제 증시 측면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시 측면에서는 빨리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없어져야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없어져야 돼. 그거 뭐 언제 없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냥 결론, 저의 전망, 이런 걸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오늘 우리나라가 참 이게 150명 정도나 한 180명 정도만 나와서 참 좋았는데, 한국이 지금 242명 나와서 조금 좀 깔끄럽긴 합니다. 이게 깔끄럽고, 또 수도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사실 신경은 쓰여요. 근데 이제 내일 이후에 이제 요게 다시 200명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한국이 좀 잠잠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많이 주목하잖아요. 요즘 뭐 한국이 핫한 나라죠. 뭐 BT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시끄러운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그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도 좀 시끄러운 거였고, 또 무슨 뭐 운동하게 되면은 이제 또 올림픽에서 메달도 많이 따고 그러니까 또 시끄럽고, 그 뭐 문화예술계도 좀 시끄럽고, 또 민주화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시끄러운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주목을 받는 나라고, 또 급속하게 성장해서 일본과 비까비까하다, 프랑스하고 국민소득이 비까비까하다, 이러니까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보니까 한국은 정말 인간이 살 데가 못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무 인간을 혹사시킨다, 너무 경쟁이 심하다, 저런 경쟁은, 저거는 인간 사는 게 아니다, 행복과 너무 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저래 하여튼 뭐 한국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코로나 상황도 많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또 한국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도 또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많이 주목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이제 한국을 많이 주목하는 것 같아서, 한국이 이제 내일 확진자가 좀 확 줄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한국에서 방어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어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뭐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일단 어제에 비해서 오늘 증가가 좀 많이 주긴 줄었어요. 어제 1700에서 오늘 900이니까. 근데 이제 내일 또 요게 뭐 한 500 정도로만 줄어든다면, 이탈리아도 한번 확 유행하고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다른 나라들, 스페인도 막 이 정도, 또 프랑스도 뭐 한 300, 200 정도, 요 정도만 유지된다면 좀 안심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확 늘어나 버리면 또 불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전히 코로나는 그 세계 증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위협이 되고 있고, 그 위협이 지금 유럽으로 가 있다. 유럽으로. 한국도 한국이지만 유럽의 3개 나라, 특히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영국은 아직도 좀 그렇고, 요 세 나라, 요 네 나라가 가장 이제 내일 이제 관찰해야 될 주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것은, 이제 좀 이상한, 영국도 많네요. 이 좀 추운 나라들은 그런데,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중국과 같이 붙어 있으면서, 날씨가 좀 따뜻한 나라들은 별로 없어요. 싱가포르가 166명. 확진자 많죠? 사망자 없고, 말레이시아가 149명. 사망자 없고, 이제 완치자 많잖아요. 166 중에서 93명이 완치자고, 149에서 26이 완치자고. 어딥니까? 또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큰 나라인데, 인구 많은데, 62명 밖에 안 생겼고, 완치자도 4명이나 있고, 또 뭐, 태국도 그래요. 태국도 59명이 이제 확진자고, 그 중에 34명이 완치가 됐고,
필리핀도 이제 엊그제 좀 그렇긴 합니다. 14명이나 증가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확진자가 49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 베트남은 뭐 베트남이 선진국도 아닌데 38명밖에 발생 안 했고 오늘 7명 증가했네요. 완치자가 16명이고 이리 보면은 중국에 붙어 있는 나라이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또 뭐 위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뭐 거의 싱가포르 이런 데는 거의 없더란 얘기죠.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물론 싱가포르이 좀 좋은 그 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싱가포르는 원래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좀 화교의 국가예요. 화교의 국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나라인데도 별로 인도는 또 인구가 많은데도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시중에서는 무슨 뭐 카레를 먹어서 그러나 이런 얘기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날씨. 따뜻한 나라에서는 감기가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프리카면 감기가 안 걸릴 것 같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감기가 뭐 만연했다 이런 얘기 못 들었잖아요. 아프리카 더우니까. 사시사철 더운 나라에서 감기가 뭐 대유행을 했다 이런 얘기는 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으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괜찮겠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더운 나라들은 뭐 감기 안 걸리더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지금 코로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오늘 코로나를 또 좀 길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 뭐 그런 쪽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가장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깊게 생각하니까 그러니 뭐 그렇게 안 볼 수 없죠. 그래서 요 질본 차트, 질본의 실시간 상황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현황이랑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코로나19 실시간 현황판 요걸 보시면서 참조하시면은 뭐 투자하는 데 좀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간 현재 또 네, 선물 유럽의 현물과 선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지금 유럽과 미국 선물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원자재 가격도 어떻게 됐나? 원자재도 지금 참 뭐 이제 유가 급락해 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됐잖아요. 근데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상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이제 유가로 나타나겠죠. 유가가 급하게 상승한다면 원자재가 좀 잘 되고 있다 되게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수 선물 보면 거의 나와요. 지수 선물 보면은 이제 현재 거래되는 현물과 무선물 다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썩 좋지는 않아요. 현재 보시면은 이제 다우지수가 2% 정도 2.6% 정도 하락이죠. 다우지수 선물 나스닥 선물도 2.6% 하락이에요. 빅스 지수 위험 지수죠. 빅스는 현재 10% 정도 상승입니다. 빅스 그리고 지금 프랑스는 이제 상승이네요. 0.77%. 영국은 하락 0.32% 하락. 그 다음에 요거 독일이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3% 정도 그렇게 독일은 내려가고 있다. 특이한 것이 이제 이탈리아의 FTSE 지수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지금 이탈리아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는 쪽인데 어쨌든 뭐 어제에 비해서 많이 확진자 수가 줄었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플러스가 보이겠다. 그래서 일단 뭐 급등은 아니지만 뭐 급등할 여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가 이제 상승이다라는 거. 근데 독일은 하락이다라는 거. 독일은 하락이라는 3% 하락이라는 거. 요것을 이제 좀 주의 있게 봐야겠다. 그리고 나스닥과 다우가 아직은 2%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의 선물 지수, 아시아의 선물 지수를 보면은, 지금 보면 말이죠. 차이나 쪽은 지금 이제, 차이나는 거래가 지금 안 되는구나. 홍콩 H 지수 거래 안 되고, 항생 지수가 마이너스 1.29 정도, 또, 인도가 현재, 인도의 니프티가 0.54, 마이너스 정도, MSCI 타이완,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한국이 어디 갔더라? 한국은 없나 보네. 코스피 200 선물 여기 있네요. 자, 코스피 200 선물은 현재 요렇게 3.4, 이건 이제 마감된 거, 아까 마감된 거네요. 저녁에 지금 뭐 되는 거 아직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직 거래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여튼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봐야겠어요. 이제 상품 선물 시장. 선물 시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 선물 시장까지 오늘은 조금 보고 가자고요. 원자재. 실시간 WTI가 뭐 중요하죠. 뭐 금도 중요하지만 역시 뭐 WTI 같은 게 중요합니다. 현재 33달러 마이너스네요. 1.28달러 마이너스. 그래서 3%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 WTI가 1.31달러 마이너스 3.78% 하락,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직은 뭐 썩 좋진 않네요.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뭐 금방 합의를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된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 선물도 하나의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렇고 금도 지금 1,600달러, 온스당 1,600달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장 안 좋았을 때가 1,200달러 정도, 한 4, 5년 전에 1,200달러에서 1,600달러 올라왔는데, 그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죠. 1,200에서 1,600, 한 400달러 올라온 거니까 30% 정도 올라왔을라나요? 그 정도 올라온 겁니다. 금이 폭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뭐 폭등한 거로 따지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니켈 같은 것은 무지하게 폭등했죠. 니켈. 그러니까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에서는 원자재 같은 것들은 많이 사실 급등했죠. 니켈, 뭐 리튬 이런 것들, 그런 게 비해서는 뭐 별로 올라온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금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별로 올라온 것은 아니다. 하여튼 오늘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유가는 내려가고 있고, 이제 유럽 시장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좀 있다. 근데 큰 하락은 아닌데 미국이 한 2% 정도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또 내일 내려갈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추가로 내려가 봐야 지금 얼마 내려가겠냐는 거죠. 얼마 내려가겠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제 1900이라는 데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더라도 중요한 지지라인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1900까지 왔던 때가 2016년, 그것도 잠시 정도의 잠시, 16년도 또 내려간 1800 간 적도 있긴 있죠. 근데 잠시였고, 15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과 인플레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국민소득은 꾸준히 높아졌고, 10년 동안 국민소득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1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죠. 또 2000포인트 왔을 때가 우리가 2007년도였죠. 2007년도에 지금 2000포인트에 왔는데 아직도 2000포인트다. 이건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2003년도에 400포인트죠. 400포인트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참 좀 인내와의 싸움 같습니다. 인내와의 싸움. 기다리면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국제 유가가 어떻든, 세계 경제가 어쨌든, 코로나가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지수 자체가 워낙 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선호도만 좋아지면 이제 주식은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상황이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원위치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결론은 뭐라고 내리냐면, 내일 아침 제가 글 쓸 것도 대충 써놨는데, 건강한 나무를 지키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살아남는 법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참아야겠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돈도 좀 덜 쓰고, 비용도 좀 줄이고. 경기가 안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겠지만, 이게 운이라는 게 많이 작용을 해요. 운. 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정말 운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릴 때
우리가 이제 영화에 보면은 교도소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운동. 교도소 나가면은 이제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고 책 열심히 읽고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뭐 잘할 것 같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하여튼 안 좋을 때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또 주식시장에서 볼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종목 이걸 갖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장이 안 좋은데 내 종목이 건강하다면 굳이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있겠냐. 내 종목이 건강한 종목이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런 이제 건강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만 잘 지키면은 어차피 뭐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이고 봄이 오면 봄이 가면 또 여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거. 그렇게 때를 기다리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이제 그 어떤 전략이랄까 자기 관리랄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일단 건강한 뭐 잘 갈 종목 그걸 지키자. 제가 오늘은 원래 원래 제가 목요일날 방송 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원래 오늘 저녁에 방송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방송도 방송이지만 또 우리 회원분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찌우찌해서 방송이 또 아까 낮에 제가 방송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송 나가는 게 취소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취소됐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방송 유튜브 녹화도 하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어쨌든 저는 유튜브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매일매일 한 번씩 방송을 해주는 게 참 즐겁고 나름 참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만 낸다면 특별한 약속만 없다면 꼭 이제 밤에 이제 야간에 이제 유튜브 방송 그리고 또 우리 와우넷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제 장이 사실은 뭐 나쁘잖아요. 54포인트 받고 1900까지 왔는데 뭐 공방 뭐하러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래서 공방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제가 주식을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라서 이런 날 뭐 그냥 쉬고 싶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구태여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고 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건강한 나무를 지키는 거다. 건강한 나무.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사업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거 돈을 어떻게 봅니까? 그때는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마치 사업이 안 될 때 건강을 지키듯이 건강한 종목을 지켜라는 거죠. 건강한 종목을. 숲에 건강한 나무들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숲 전체가 이제 건강해지듯이 여러분이 항상 건강한 나무를 많이 만들고 지켜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녹스나 이런 종목들이 다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라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좋잖아요. 좋은 회사니까 요건 내가 지켜야겠다. 지키는 거. 남들 다 팔더라도 남들 다 도망가더라도 남들 다 팔고 도망가더라도 난 이 종목 지키겠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황금댕이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종목이라야 뭐 종목들 다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간 종목도 있고 그죠? 많이 내려간 종목도 있고 작게 내려간 종목도 있어요. 뭐 이녹스 첨단소에도 내려왔죠. 뭐 안 내려갈 수 없죠. 이제 다 내려가는데 지라고 안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라면 그냥 지키는 거죠. 뭐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갔을 때 무엇이 좋은 종목일까? 뭘 사야 될까 할 때 그럴 때 꼭 그런 생각 하십시오. 이럴 때 좀 좋은 종목 사자. 좋은 종목 들고 있다면 뭐 시장이 뭐 급락하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쓸 거 없지 않느냐. 인천여우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뭘까요? 인천여우가 가장 건강하다고 보는 종목. 여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뭐예요? 네. 17년 12월 매수.
요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뭐죠? 카카오죠, 카카오. 그냥 저는 그 얘기예요. 카카오 같은 종목을 사라, 그냥. 카카오 같은 종목. 그 카카오 같은 종목, 카카오가 사실은 한국을 접수하고 있다. 그냥 카카오 같은 거 사라. 어려울 때. 어려울 때도 세상을 잘 지키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카카오가 보면은 제일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도 지금 뭐 별로 안 내려오죠? 얼마나 안 내려오고 참 건강하지 않나요, 이것자? 여러분 보기에도 좀 종목이 괜찮잖아, 그냥. 오늘도 2.3%밖에 안 내리고 61선 딱 지키고 있고 틈만 나면 올라가고 이런 게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뭐 지금 사도 좋고 다음에 사도 좋고 뭐 앞으로 2개월 후에 사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워런 버핏의 시각으로 워런 버핏은 주식을 하나도 두려워할 것 같지 않아요. 워런 버핏은 시장이 뭐 흔들리거나 말거나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돈 많아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난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야. 시장이 많이 흔들리더라도 워런 버핏이 아주 건강하시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쉽지 않은데 아주 건강해요. 물론 이제 욕심도 많이 없어가지고 소박하게 사시는 분이죠. 굉장히 소박하게 사시죠. 작은 집에 뭐 40년째 같은 집에 산다나 굉장히 어릴 때 젊을 때 50년째인가 했던 자동차도 그냥 평범한 그냥 서민들에 사는 자동차 타고 욕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부를 좀 늘려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종목을 사야 돼, 주식. 이런 이제 나는 좋은 기업을 찾는 그런 이제 사람이지 무슨 뭐 매일매일 뭐 단타 쳐가지고 돈 버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뭐 제가 단타 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맨날 단타 치잖아요. 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큰 그 기둥은 투자의 기둥은 그렇게 좀 잡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종목으로 딱 자리 잡아놓으면은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말거나 잔챙이 종목들이야 뭐 왔다 갔다 하겠죠. 또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코로나 수혜주로 우리가 단타를 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건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코로나 수혜들 또 이제 뭐 위에 시젠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여러 번도 녹화도 많이 했잖아요. 시젠, 수젠텍, 요것도 아래꼬에다 쫙 올라가기도 하고, 레몬, 그렇죠? 레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제가 또 어제 EDGC 요것도 이제 말씀드렸죠? EDGC 요것도 이제 재미가 있는 종목이다. 여기 말씀드렸고, 진매트릭스도 그렇고, 바이오텍 매도도 이제, 괜찮습니다. 바이오텍 매도도, 그렇죠. 하여튼 뭐, 요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인기주니까 인기주를 매매하는 것은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좀 제대로 하려면은, 그냥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카카오 같은, 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일정 부분 딱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장이라는 게 그냥 막 흔들리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사업을 여러 개 하는데, 내가 정말 점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서울역에 있는, 부산역 가니까, 옛날에 가니까, 뭐더라. 줄 서서 먹는 뭐 있더라고요. 그거, 부산역에 가면. 그런 점포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은, 경기가 좋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쭉 사먹잖아요, 그거. 그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늘 경기는 좋고 안 좋고 있는데 그 경기를 갖다 좋고 안 좋고를 어떻게 늘 우리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환율을 예측할 게 있어요? 뭐 머리 아파서 하겠어요? 우리가 늘 어떻게 지진이 언제 나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뭐 발생 이런 걸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까지 예측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건강도 잃고 다 잃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나는 좋은 종목을 찾겠다. 이렇게 기준 딱 세우면 됩니다. 나는 기술적으로 어떤 흐름만 추종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기술적으로. 난 정배열 종목만 해가지고 단타 치겠다든가. 하여튼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많은 명인들이, 따르는 방법이 그냥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계속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한금둥이 님이 아까 제가, 뭐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계속 그런 어떤 활동 자체가 여러분의 투자를 갖다가, 살찌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업 찾겠다 하나.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 참 좋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제가 요즘 강조를 많이 했죠. 2차전지. 요것도 좀 덜 내리지 않나요? 삼성 SDI. 좀 안 내리죠, 좀. 상대적으로 덜 내리잖아. LG화학. 요것도 뭐 오늘 뭐 많이 안 내리죠. 좀 내리긴 내렸지만, 뭐 오름폭이 좀 많았기도 내렸겠죠. 근데 뭐 크게 시장이 흔들린 것만큼 크게 내려오진 않잖아요.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것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고, 요것도 보시면은 뭐 주가가 좀 올라와가지고 별로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또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좀 내리긴 내렸지만 그래도 뭐 이거 크게 손실 안 났을 거야. 누가 하더라도 LNF 마찬가지고요. 그게 누가 하더라도 크게 손실 안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해외 차트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종목들 늘 보여드리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아마존이 이게 주가가 지금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지고 고점서 등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변화 없죠. 2200달러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1800달러거든요. 근데 요게 뭐 주가가 얼마나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존 들고 있는 분들은 뭐 2200에서 1800까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때릴 거야. 누가 떨어요, 그죠?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뭐 좀 내려왔구나. 예. 근데 아마존이란 좋은 회사 산 거다 이거죠. 넷플릭스 마찬가지고. 이것도 워낙 오랫동안 주가 올라왔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도 별로 잘 안 빠지죠. 넷플릭스는 뭐 OTT랑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테슬라. 이것도, 오늘도 뭐 주가 좀 내려왔다가 좀 반등하기도 했고요. 아침에 6%좀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내리질 않죠. 물론 이제 950달러 까지 갔다가, 645까지 내리긴 내렸지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내린다 하더라도 별로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예요, 다들. 그 다음에 뭐 애플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참 장기로 올라온 종목이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야 뭐 여러분 다 아는 종목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올랐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가지고 손실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이거 뭐 어디에 샀더라도 계속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진짜 많이 올랐죠. 이거 뭐 10몇 달러 하다가 지금 261달러 300달러까지 쭉 올라온 거고, 요런 종목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 사면은 걱정 안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요즘 똘똘한 한 채 얘기하잖아요. 강남에 있는 집, 또 서울에 있는 집, 이런 얘기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그냥 주식시장에서도 그냥 똘똘한 거 하나 사면 돼요. 똘똘한 거 사면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좋은 종목 찾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똘똘하고 좋은 종목을 사라. 당장 내일 뭐 이런 거보다도 조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입문 때부터 이게 내가 뭐 기술적으로 뭘 배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뭘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뭘까? 이런 거를 갖다 쭉 생각하다 보면은 답은 당연히 나옵니다. 답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매일 보고 있으면서 뭐 오늘 뭐가 올라가나 신경 써서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괜히 그 힘만 들고 돈은 안 벌리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일 좋은 종목을 찾겠다는, 그러면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되잖아.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목인데 그게 제일 좋은 종목인데 뭐 내리면 지가 얼마나 내리겠고, 아니 뭐 그렇잖아. 장이마에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목인데, 그 제일 좋은 종목이니까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려울수록 건강한 종목, 가장 좋은 종목, 그걸 찾아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1900까지 내려와가지고, 또 뭐, 걱정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뭐 코로나로 해가지고 인류가 다 전멸해 버린다면 그때 뭐 나도 죽어야죠, 그죠? 제가 장중에 아까
1900이 깨지라 말라 할 때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에는 그 하늘을 잘 봐봐. 외계인 침공이 있을 거야. 외계인들이 지구에 침공하기 전에 코로나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인류를 몰살시키려나 보다.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렇게 인류가 코로나 때문에 몰살될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냥 괜찮을 거예요. 별일 없을 겁니다. 조금 지나면은 뭐 코로나도 물러가고 뉴욕 시장도 올라오고 어떤 유럽 시장도 제자리 찾을 것이고, 대한민국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건강해요. 대한민국 건강한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 건강한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이 건강해. 국민들이 나태하지 않고 건강하잖아요. 국민들의 생각이 좀 건강하죠. 그래서 국민들 생각이 건강하다면 놀라는 사람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다 일하려고 그러잖아. 놀라 그러진 않잖아. 대한민국에 뭐 마약이 횡행하고 또 대한민국에 깡패들이 횡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맨날 죽어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미 국가들처럼 위험한 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뻔한 겁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도 좀 그래도 저거한데, 미국 말고 밑에 가면 뭐 남미 이런 데 가면 나라가 정말 개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남미의 그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 그런 거가 아니라 그 나라의 그 단면을 딱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 있고 깡패들이 완전 실권을 잡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총 가지고 막 쏘고 죽고, 그런 게 이제 위험한 건강하지 못한 나라의 현상이고, 우리나라야 뭐 아주 건강하죠. 일본도 건강합니다. 대한민국, 일본 이런 데 다 건강해요. 일본은 우리 싫어하긴 하지만, 예, 그런 게 건강한 거예요. 치안이 안정돼 있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열심히 벌라 그러고,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 좋은 것이지 뭐. 당분간 잠시 뭐가 좀 코로나 오고 말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정신은 앞으로 다른 나라보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나라가 건강하면, 그러니까 어떤 숲이 어떤 숲의 나무들이 건강하면 숲도 건강한 거예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지금 젊은 친구들 막 욕하시는 분은 많지만, 저는 젊은 친구들 아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저도 놀면서 살진 않았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은 좋은 직장 못 구해서 막 돌아다니고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또 부모들이 워낙 또 닥달해서 그런가? 하여튼,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범죄도 많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고, 마약 같은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건강하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이번에 코로나하고 싸우는 우리 질병 관계자들, 또 대구에 계시는 이제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또 대구 시민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 건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건강할 것이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또 7시 50분에 아침 상황 또 방송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